강의하는 거는 가능하면 실무 중심으로 좀 설명드릴게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분들은 기존에 있는 거 하니까요. 제가 이제 순서를 4차 산업에 대한 거 하고 산업재산권하고 특허교육사 역할, 그 다음에 이제 페이턴트 트로일 네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인공지능 시대라고 지금 하죠. 4차 산업, 4차 산업 하는데 뒤에 쭉 나오지만 저는 이제 온디맨드라고 그래요. 사실 이게 저는 이제 강의할 때 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내 안에 귀신이 있다. 왜냐면 지금 안 되는 게 없죠. 지금 다 돼요. 어찌 보면은 귀신이 있고도 남는 이유가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빨리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1차 산업, 2차 산업 두른 나라가 어디예요? 맨 처음에 2차 산업 두른 나라가 영국이죠. 선진국에서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4차 산업도 마찬가지죠. 어찌 보면은 뭐 다보스 포럼에서 얘기했다지만 이미 과거에 나와 있던 기술이에요. 엄연히 따지면은 막 로봇이다 그러면은 우리는 로봇 안 만들었나요? 뭐 태권도도 있죠. 뭐 아톰도 있죠. 아마 다 옛날에 배운 거지만 그거를 어찌 보면은 융합시킨 거죠. 구성시킨 게 4차 산업인데 근래에 이제 새로운 기업들이 이 4차 산업에 연관된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참 안타까운 게 많아요. 뒤에 내가 설명드리겠지만 어찌 보면 남의 기술 갖다가 굉장히 그냥 얼렁뚱땅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아마 컨설팅 가보시면 알 거예요. 요 맨 밑에가 옛날 흑백 TV죠. 지금은 뭐예요? QLED 8K가 나왔죠. QLED 8K가요. 그러니까 9억 개인가? 9억 개의 퀀텀이라고 그러죠. 쏘아주는 거. 3,200개. 그럼 먼저 LED TV의 4배. 어마어마한 기술력이에요. 제가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 기술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삼성하고 LG에서 만들었을 때 6종 가죽을 만들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방송에 이거 국가산업 핵심 기술이라고 했어요. 90조 원 가치가 있다고 그랬어요. 국가에서 나라에서.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90조 원 가치 있다는 거에 짝퉁이 나온 거예요. 삼성에 있는 LG에 있는 직원이 사진 몇 장 도면 탁탁 찍어가지고 중국에 가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궁금한 게 아니 90조 원 가치 있는 이 기술이 어떻게 사진 몇 장으로 짝퉁이 나올까요? 제가 그걸 우리 컨설팅 하신 여러분들 묻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가 우리나라 특허가 어떻게 만들어지길래 이런 현상이 나오냐. 더 중요한 거는요. 자, 이게 보세요. 중국의 휴대폰이 메이지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 보면은 빈에서 짝퉁을 만드는데 여러분 베트남에서 휴대폰 만드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사실은 모를 거예요. 베트남에 빈그룹이라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삼성그룹 같은 데예요. 걔네들이 휴대폰을 만드는 기술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 마찬가지로 메이지라는 회사가 중국 회사예요. 예를 들어 화해나 이런 데처럼 만드는 회사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머리만 가지고 OEM 주는 회사예요. 누구한테? 제조 공장한테. 내가 메이지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휴대폰 만드는 회사한테 OEM을 줘요. 그리고 이 메이지라는 회사는 그 원천 기술을 한국 걸 갖다 했든 미국의 퀄컴 거 갖다 했든 어떻게 갖다 한 거예요. 우리도 컨설팅 하다 보면 속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이 업체 가보면 분명히 다른 업체에서 비슷한 걸 만들거든요. 누가 먼저인지를 판단하기가 힘들어요. 그거 잘못 얘기하면 또 컨설팅 깨지니까 그냥 네가 좋아 하고 넘어가죠. 진짜 알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이지라는 회사에서 이 휴대폰을 만들어가지고 냈는데 빈그룹에서 똑같이 카피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더 카피해요? 누가 더 특허 괴물이에요? 메이지는 한국 기술을 훔쳐간 거고 저 빈그룹은 중국 기술을 훔쳐간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쉬운 얘기로 같은 공장에서 만든 거죠. 여기 계신지 모르겠지만 한국의 화장품 회사가 다 그래요. 해외 나가가지고 뭐 한국 화장품 다 좋다고 하지만 도대체 그분들이 성분이나 알고 만들어 파는지나 모르겠어요. 그냥 어디 나와 있는 책에서 오가닉 좋다니까 하는 거지 사실은 전부 다 공장 한 공장이나 이런 공장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 안에 있는 레시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쉬운 예를 내가 화장품을 만든다. 그럼 내가 뭔가를 새로운 거를 발견해서 여기에다 원소 물질을 찾아서 이 물질이 좋다는 걸 알고 내가 화장품을 만들면 그게 내 원초 특허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찾아가는 거죠. 뭐 화장품 회사 가서 내가 스킨 로얄을 만들고 싶은데 뭐 방법이 없어? 그럼 오케이, 오코 5,000개 오케이? 그럼 내 브랜드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 똑같은 화장품이잖아요. 그죠? 회의 나가면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특허 출원 사회국이지만 약한 게 많다. 얘네들이 지금 휴대폰을 만드는데 말 그대로 하청을 둔다는 얘기예요. 브랜드 망가지고. 얼마나 이 아이러니한 일이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4차 산업에서 마지막 핵심인데 우리 이제 스마트 지능, 인공지능이 있고 초연결 사물인터넷 있고 소프트 혁명이나 빅데이터가 있고 유비쿼터스라고 그러죠. 제가 다 플러스 해놨어요. 이건 뭐냐면 4차 산업이라는 말 자체가 융합기술이에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미래도 있다고요. 우리가 과거에 보면은요. 어찌 보면 전화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전화기가 처음에 나왔을 때 백색 전화기, 검정색 전화기, 흑색 전화기 이렇게 바뀌었었어요. 그리고 전화를 통화할 때 어떻게 했어요? 아마 느끼신 분 있겠지만 만약에 서울로 통화한다. 그럼 일단 이장님이 마이크부터 잡죠. 나 이장입니다. 누구 뭐 오세요 그러죠. 중요한 거는 그 전화선을 타고 전염병이 옮는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았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문화를 몰라서 그런 거죠. 문화를. 그 시대의 기술을 우리가 이해 못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4차 산업. 자, 인공지능. 우리나라에서 한 가지 실패한 4차 산업이 있어요. 홍채 인식 시스템만큼 우리나라 실패했어요. 그런데 활용을 하고 있죠. 지금 정부 총사인가요? 세종총사. 거기 들어갈 때 보면 홍채로 확인한다고 그러죠. 사실 홍채가 3억 분의 1이라든가 3억 명 중에 하나가 틀리대요. 근데 우리 처음에 기초교육 없이 했을 때 보면은 내가 혹시 술을 마시고 그 컴퓨터를 보면 이게 뭐 안 되지 않느냐 또는 뭐 어제 밤샜는데 눈이 충혈되면 안 되지 않느냐 했는데 홍채는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3억 분의 1 3억 명 중에 한 명이 똑같을 확률이 나온대요. 자, 인베디드 기능이라는 거를 교과서로 보면은 굉장히 좀 복잡해요. 4차 산업을 보면 원래 학자가 써놓은 자체는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저는 인베디드를 간단하게 생각해요. 자, 우리가 휴대폰이 있어요. 휴대폰에 맨 처음에 용도는 걸고 받으면 됐어. 그죠? 그때 무기였잖아요. 이만큰 거. 그죠? 그런데 이 휴대폰이라는 작은 괴물한테 얼마나 많이 집어넣었어요. 그죠? 앞으로 뭘 더 넣을 수 있을까요? 엄청나게 들어갈 수 있는 게 있겠죠? 예를 들어서 들어갈 게 없으면 카메라에 있는 화소라도 넓히면 되는 거예요. 아마 지금도 이런 웹 개발하고 프로그램 개발하는 친구들이 아마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집어넣는 게 인베디드예요. 별거 아니에요. 뭐 RFID 물어봐? 그거 쉽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끌고 가잖아요. 그죠? 톨게이트 지나가죠? 또 RFID예요. 교과서를 다 보고 FM대로 설명하려면 컨설팅하기 힘들어요. 그죠? 왜냐면 아차 잘못하면은 컨설팅 받는 분이 나보다 더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공지능이니 뭐 사물인터넷이니 빅데이터니 어찌 보면은 타다가 됐든 뭐 지금 우리가 공유 경제가 됐든 전부 다 빅데이터죠. 우리가 지금 엮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우리가 CDMA 방식이 지금 우리가 쓰는 게 휴대폰 CDMA 방식이에요. 이게 원래 코드 분할 다중 시스템 방식이에요. 이건 뭐냐면은 내가 만약에 맨 뒤에 여자분 전화하면은 여기 앞에 교수님들 머리를 통과하는 수직으로밖에 못 가요. 전파가 이렇게 이게 막 엮이다 보니까 일자로 이렇게 못 가서 미국의 퀄컴사에서는 이게 실수한 기술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기술을 갖다가 만들었죠. 중계기를 만들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중계기를 만들어가지고 중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전화가 소통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모든 인공지능이나 사물인터 이게 다 하나로 돼 있는데
이걸 우리는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4차 산업에서 가장 핵심을 내 안에 귀신이 있다. 내가 원하는 거는 다 할 수 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해요. 자, 그런데 4차 산업에서 현재 알고 있는 게 빅데이터, 클라우드, 네트워크, 사물 인터넷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는 뭘 가르치고 싶냐면 MES, 산업 인터넷하고 MES, 생산관리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공장 자동화가 되면서 어찌 보면은 우리가 할 일이 자꾸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인공지능 얘기했죠. 인공지능이 어찌 보면은 로봇이 아주 기분 나쁜 게 나를 닮아가는 거죠. 로봇에다가 내가 뭘 넣으면은 걔가 나를 닮아가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나를 닮아가가지고 나를 이기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로봇이 인공지능, 내 머리보다 더 총명한 거예요. 자, 여기서 봤을 때 4차 산업에서 컨설팅하고 우리가 기업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이 생산관리라든가 산업인텔 요거다. 이거는 이미 다 나와 있는 얘기죠. 자, 이제 산업재산권 넘어갈게요. 잘 아시겠지만 바뀐 게 2년 전에 바뀐 게 좀 있어요. 그때 당시에 저도 좀 얘기를 못했는데 바뀐 게 여기 보면 특허라든가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저작 이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과거의 산업재산권에서는 특허하고 실용신안할 때 실용신안을 제가 무심사라고 가르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무심사가 아니라 평가를 받아야 돼. 심사예요. 심사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특허 출원하고 실용신안하고 동시에 같이 출원을 했는데 실용신안은 말하자면은 굉장히 쉬운 기술을 평가받는 거예요. 특허는 굉장히 어려운 특허를 받는 거고요. 그런데 특허가 나왔으면 실용신안은 계속 갖고 있을 필요가 없죠. 갖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내가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은 등록료를 내고 어찌 보면 임대비를 내고 유지비라 그러죠. 그거를 계속 내가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우리나라가 전 세계 와이퍼의 세계 4위 출원국이라고 그랬어요. 4위 출원국. 엄청난 거예요. 전 세계 국가가 199개 정도 되는데 4위라는 건 엄청난 건데 그 4위라는 자체가 우리가 한번 특허기술 평가를 해봤더니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레시피 자체도 모르는 특허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은 특허는 출원하고 매년 내가 가지고 있을수록 관리비, 유지비가 더 비싸요, 싸요? 비싸죠. 그죠? 부동산도 위치가 좋은 데는 내가 갖고 있으면 갖고 있는 대로 비싸죠? 똑같아요. 그래서 대기업에서는 특허를 버리는 것도 굉장히 좀 힘들어요. 특허 버리는 것도. 그만큼 특허 관리가 중요한데 산업재산권에서 특허권하고 실용신하고 딱 틀린 게 이게 창의인데 잘못 썼네요. 자, 창작과 창의예요. 창작과 창의가 틀린 점 이해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자, 창작은 전에 없었던 거. 전에 없었던 거. 정말 표현이 이상하지만 세상에 없었던 게 창작이에요. 창의는 있었던 거를 업그레이드하는 거. 이거 굉장히 쉬운 거 같지만 어려워 이해하기가요. 창작과 창의를 이해하셔야 돼요. 창작은 전에 없었던 거. 전에 없었던 거. 그럼 전에 없었던 건 뭐예요? 특허죠. 그죠? 창의는 있었던 거를 업그레이드한 거죠. 있었던 거 업그레이드한 거예요. 제가 이제 디자인권 시험 문제 낼 때 한 가지 내는 게 있어요. 다음 중 이번에도 신문제인데 디자인권에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리고 나서 미국의 유명한 사람 거를 카피한다 이렇게 제가 써요. 그럼 사람들이 전부 다 혼돈이 와요. 미국의 유명한 디자인을 카피한 게 디자인을 볼까요? 안 되죠.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 머릿속에 우리가 아닌 저 멀리 나 아닌 다른 사람이 한 것은 꼭 인정하는 스타일이에요. 그 브랜드만 보고 인정하는 스타일이에요. 유명한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그 브랜드만 보고 인정하다 보니까 사실은 실수할 때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산업재산권이라는 걸 만드는 지가 참 오래됐는데 디자인권이라는 것도 몇 년 전에 바뀌었어요. 그동안에는 의장이라고 그랬죠. 의장이라 아마 지금도 뭐 쓸 거예요. 여기서 4차 산업이 되면서 바뀐 게 회사에 가면 많이 바뀐 게 있어요. 과거에 회사 공장에 들어가면 뭐라고 써 있어요. 뭐 품질주의, 뭐 안전관리 해가지고 마크 써 있었죠. 지금 그렇게 아니잖아. 뭐 가족과 함께 뭐 하여튼 요즘에 맞는 말을 많이 썼죠. 이게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특허라는 이런 부분을 많은 기업인들이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기존에 있는 기업의 사장님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이 개념이 없어요. 왜 없냐면 남의 거를 갖다가 카피해서 만들어서 납품만 했었으니까. 그런데 새로 시작하는 스타트업에 있는 사장님들은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남의 거를 카피했을 때 덜커덩한다는 거, 또 남의 기술을 피해가는 방법, 또 마케팅, 이거를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즘에는 또 뜬 게 있죠. 자, 저작권이 많이 떴죠. 산업재산권은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만 저작권하고 신직재산권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왜냐하면 컴퓨터가 늘기 때문에. 우리가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슈퍼컴퓨터라는 게 하나 들어왔었는데요. 그게 지금 말하면은 40메가였죠. 40메가였는데 한 5천만 원 했던 것 같아요. 우리 학교에. 근데 지금 40메가가 한 10,000원 하나요? 10,000원 정도밖에 안 하죠. 그러니까 이게 변화하면서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그러면 그 특허를 어떻게 추론하지? 도대체가 새소리 특허를 어떻게 추론하지? 어떻게 추론해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산업 디자인권은 문서로서 특허청에 추론해요. 그런데 저작권이나 이런 거는 여기에 맞는 부서에 우리가 메모리 시키는 거예요. 메모리. 예를 들어서 물질 특허를 낸다. 의약품 물질 특허를 낸다. 그러면은 내가 그 물질 특허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그 물질을 제출해야 되잖아요. 그죠? 나라마다 틀린 건 있지만 우리나라도 각 부서마다 산업재산권 담당하는 부서, 저작권 담당하는 부서, 신지식권 담당하는 부서가 틀려요. 사실은 일원화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어떤 자격증 컨설팅에 도움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뭐 또 화가 바뀔 수가 있고 뭐든지 우리는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봐야 돼요. 그럼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자, 지식재산권에서 아까 말한 대로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식재산권인데 이미 이거는 알고 있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3개가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틀린 점이 하나 있다면 특허라는 것은 이 제가 자동차를 본 거예요. 자동차를 봤을 때 특허라는 거는 꼭 필요한 거죠. 꼭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엔진 마찬가지죠. 엔진 특허, 자동차 특허가 자동차 부품 어셈블리가 한 2만 개 되죠. 2만 개 정도 돼요. 이 2만 개의 부품이 저마다의 특허는 다 있어요. 여기 보면 제가 의자 CT라고 했는데 사실은 실용신안이 이 자동차로 봤을 때 실용신안을 보는 것이지 사실은 의자 시트라든가 사이드밀러 특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모 대통령께서 가지고 있는 의자 회사 있죠? 엄청난 특허 갖고 있죠? 인체공학 설계한다고 그러죠? 사이드밀러 같은 경우도 자동차에 부착했을 때는 있으나 마나죠. 제가 어떤 나라 가보니까 사이드밀러가 없는 차가 굉장히 많아요. 차가 대들면 작대기로 막 밀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기능으로 봤을 때 사이드밀러가 없어도 자동차가 굴러가요, 안 굴러가요? 굴러가죠? 그러니까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이드밀러만 봤을 때는 우리 오늘처럼 비 오는 날 뭐 유리창에 물이 안 붙게 한다든가 사이드밀러에 번호가 따다닥 찍힌다든가 또는 외부 차가 들어왔을 때 뭐 불이 번쩍번쩍 하면서 소리가 자, 자동차 명칭에서 보면은 이 브랜드가 굉장히 많죠. 사실 브랜드가 중요해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지금 여기 모든 우리 자격자 여러분들도 조남을 지을 때 아마 훌륭하라, 아마 굉장히 건강해라 좋은 말을 쳤을 거예요. 아마 대충 살다가 가시라고는 안 했겠죠. 그래서 이 브랜드가 굉장히 중요해요. 브랜드 하나 가지고 회사를 몇 조 대 키우는 회사가 많죠. 쉬운 예로 나이키로 봐도 그렇죠. 나이키는 생산 공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브랜드 하나만 가지고 가죠. 아까 제가 빈 그룹의 휴대폰에다가 말하자면 빈 그룹이란 브랜드 가지고 하청 준 거예요. 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융합 복합적으로 물려사기니까 그런 거지만 브랜드만 만들어서 브랜드 가지고 대박 치는 게 근래에 또 나온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TV에 좀 광고 많이 나올 거예요. 진사갈비라고 나오죠. 그 어떤 분이 선전하죠. 진사갈비라는 데가 고등학생 아이디어예요. 고등학생이 그 진사갈비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그 레시피 만드는 데가 파는 거예요. 그 크라우드 펀딩 받아가지고 매출액이 한 달에